16페이지부터 기계 금속 재료 제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도시험. 경도시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 압입자를 이용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단단한 압입자로 그 재료에 하중을 가해서 눌러서 얼마나 단단한가 하는 측정하는 겁니다. 브리넬 경도로 할 때는 HB로 표시합니다. 로쿠엘 경도는 HR로 표시하고요. 비커즈 경도는 HV, 마이크로 비커즈는 HMV 또는 미소 경도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시험기들은 시험편을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하중을 가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가지고 눌러서 시험하기 때문에 정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반발을 이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쇼 경도는요 CDSS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시험편을 올려두고 평평한 곳에 위에서 다이아몬드 해머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반발해서 튀어 올라가는 높이로 경도를 측정합니다. 기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르텐스 끓김 경도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단단한 거로 그 어떤 재료를 끓여서 경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건 덜 끓이겠죠. 그걸 이용하는 게 마르텐스 끓김 경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압입자를 이용하는 그 경도 시험을 했었는데, 로쿠엘 경도 시험은 이 열 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로쿠엘 경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재료에 따라서 A, B, C 스케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단단한 재료, 열 처리에 단단한 재료 150kg F, C 스케일을 쓰고요. B 스케일은 강 같은 건 좀 그 열 처리 재료보다 좀 무른 것은 100kg F를 씁니다. B, C를 많이 씁니다. 기준 하중은 똑같이 10kg F를 쓰고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눈금이 두 개가 있어요. 붉은색은 B 스케일, C 스케일은 흑색입니다. 그럼 HRC, C 스케일을 쓸 때는 HRC라고 합니다. 대면각 120도 다이아몬드 콘이 있습니다. 콘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무른 재료를 할 때는 HRB, 지름 16분의 1인치인 강구를 사용합니다. 이 인치는 국제규격이 아니죠. 이걸 국제규격으로 하려면은 25.4mm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이 브리넬 경도 시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론식도 있는데 실제 산출식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강과 주철을 브리넬 경도 시험을 많이 적용하는데, 압입자는 강으로 만든 동그란 볼을 씁니다. 지름이 그거는 10mm입니다. 하중은 3000kg F를 적용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 이론식 이거는 뭐냐면은 레이저 등으로 깊이를 조사해 가지고 깊이를 주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앞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산출식은 금속 재료 실기시험 하거나 할 때는 뒤에 방식으로 경도를 측정합니다. 철강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강도, 경도를 주로 많이 재는데요.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중이 걸릴 때 재료 파괴되기까지의 그 변형 저항력입니다. 강도는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굽힘 강도, 비틀림 강도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물리 시험편을 서서히 잡아당기는 인장 시험으로 측정합니다. 압축 강도는 짧은 기둥 모양 실입니다. 압축을 해서 그 강도를 측정하는 거고, 비틀림 강도는 마찬가지로 비틀었을 때 파괴될 때 간 비틀림 모멘트를 계산해 구합니다. 경도라는 것은 반대로 표면이 딱딱한 정도입니다. 고체 힘을 가할 때 영구적인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입니다. 자, 금속 재료 기계적 성질 중에서 전성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 재료는 전성연성이 우수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건 잘 늘어나죠. 금박지, 은박지. 이건 얇은 박으로 펴지며 소성 가공으로 얇은 막으로 펴지는 성질이 전성이고요. 연성은 은처럼 이 탄산두에서는 인장의 기력에 의해서 파괴하지 않고 주로 길이가 늘어나서
소성 변형 일으키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밑에 전성, 연성은 합쳐서 전연성이라 하기도 하고 소성 가공성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참고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브리넬 경도 보니까 요 동그란 게 있지, 이게 강구입니다. 누릅니다. 시험편을. 이게 지름띠고 10mm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갔죠, 빗금 부분. 요게 이제 소문자 T입니다. 이거는 압입 흔적 자국입니다. 하중은 W입니다. 아까 3000을 쓴다고 그랬죠. 3000kg. 압입자 지름 10mm. 요거는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압입 자국의 깊이는 다 다릅니다. 요걸 구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웰 경도 시험지는 이렇게 생긴데 눈금을 확대했습니다. 붉은색하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뭐냐면 B 스케일입니다. 좀 연한 재료할 때. 그 다음에 검은색은 C 스케일 할 때 씁니다. 어쨌든 붉은 스케일일 때는 100kg 하중을 쓰고 검은색일 때는 150kg 하중을 씁니다. 기준 하중은 모두 10kg입니다. 자, 비커즈 경도 시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알아두고, 쇼 경도는 이렇게 시험편 두고 위에서 다이아몬드 해머를 떨어뜨립니다. 커핑 시험, 에릭센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연한 재료를 눌렀을 때 이렇게 굽혀집니다. 여기 금이 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연성을 검사하는 것이 에릭센 시험이다. 현미경은 직립형 현미경과 도립형 현미경입니다. 도립형 현미경은 확대경의 렌즈가 밑에서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편의 조직을 보려면 시험편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립형이라고 합니다. 조민희 시험은 담금질이 얼마나 잘 됐나 알아보는 시험이 이 조민희 시험법이다 하는 것도 꼭 유념해 주세요. 자, 17페이지. 소성 가공할 때 응력도 강도가 되겠습니다. 진응력하고 공칭응력이 있는데, 하중을 실제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값이 진응력입니다. 요거는 요즘 그 기계가 아주 좋은 기계가 있으면은 단면적을 안 재고 바로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가 단면적도 재고 그때 하중을 가지고 응력값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진응력이라고 하고, 재래식 인장시험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인장시험 하기 전에 그 시험편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단면적을 재입니다. 그걸 원래의 단면적이랍니다. 재고 이제 물려서 바늘이 하중을 가면 바늘이 올라가다가 최대 하중에 도달할 때 그 하중 눈금을 읽고 본래 면적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을 공칭응력이라고 합니다. 자, 또 소성 가공이 뭐가 있냐면 인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드로잉인데 쭉 당기는 걸 말합니다. 어떤 다이스 털 속에 넣어 당깁니다. 선이나 관 제조할 때 적용하는 거. 압출은 반대로 어떤 거푸짐 털 속에 재료를 밀어 넣어 가지고 거푸집에 뚫린 구멍으로 밀려 나와 제조하는 게 압출입니다. 자, PB나 주석 재료 같은 거는 유일하게 냉간 압출이 가능한데, 다른 재료들은 열을 어느 정도 가해서 열간 압출을 해야 됩니다. 자, 금속 재료 피로 시험. 이거는 뭐냐면 한 번 가는 정적 하중보다 우리가 보통 다리 같은데 최대 하중 뭐 이런 게는 한 번 통과할 때 얼마 통과하느냐, 그게 정적 하중인데, 이건 정적 하중이 아니고 그 하중보다 훨씬 작은 크기 하중이라도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이 반복적으로 가해질 때 재료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피로시험 적용 목적은 뭐냐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우리 몸도 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피로 한도를 측정하고, 특히 여기에서는 SM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기계나 이런 걸 수명 예측을 합니다. 피로 한도 측정이라는 무한히 반복 하중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최대 응력을 말합니다. SN 곡선은 뭐냐면 응력이 S고 파괴에 걸리는 반복의 수가 N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측정하는 게 피로시험입니다. 종종 요 피로한도, 피로한도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로한도의 정의를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명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에릭센 시험,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이걸 커핑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두께 0.1 내지 2mm 얇은 금속의
판의 변형 능력을 조사합니다. 도장막, 아연 도금막, 부착성 등을 검사합니다. 에릭슨 시험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커핑 시험이고요. 전성연성을 전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소성 가공성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시험이라는 크리프 시험은 응력과 하중을 가하지만 시간, 온도 이 관계가 동시에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 크리프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크리프 발생 원인은 다른 인장시험과 마찬가지로 물체 입자에서 결정 있게 밀면 슬립이 생기겠죠. 미끄럼이 생기면 위치가 바뀝니다. 전이 상승으로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자, 크리프 시험 목적을 이거는 고온, 온도가 개념이 들어갑니다. 고온 설계 데이터 확보, 재료 특성 평가가입니다. 그래서 고온 설계, 발전소 터빈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이 크리프 시험을 합니다. 자, 크리프 시험 요 그림 3단계를 한번 봅시다. 3단계. 4가 1단계입니다. 4가 1단계입니다. 여기가 1단계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4가 1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은 천이 크리프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1단계. 천이 크리프 영역이고 감소 크리프,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이걸 감소 크리프라고 합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은 이 5번 구역입니다. 정상 크리프입니다. 크리프 이제 정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거 금속 재료 할 때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3단계는 이거는 이제 가속 크리프가 일어납니다. 가속 크리프가 일어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저 위에 가면은 6번에 저 2번을 럽처라고 해놨습니다. 파단이 일어납니다. 2번 럽철 파단이 일어납니다. 요 단계는 꼭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요런 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크리프 한도는 크리프 현상으로 변형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일정 한계 응력 이하에서는 변형값이 증가하지 않는 응력의 최대값이다. 자,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요. 응력 온도 변화에 따른 크리프 곡선 특성, 재료에 가해지는 응력이나 하중이 클수록 크리프 곡선 위치는 상승합니다. 또한 여기는 온도와 관계가 있으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리프의 곡선 위치 또한 상승합니다. 그럼 크리프 발생이 쉬운 금속, 이것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나비나 구리와 같은 저용융성 금속에서 잘 일어납니다. 그럼 고온 크리프 강도 정대하는 원소는 몰리브덴, 니오브, 텅스텐, 티탄, 코발트 등입니다. 이 몰리브덴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합금으로 많이 쓰입니다. 꼭 좀 중요한 그 합금 원소의 몰리브덴입니다. 자, 이런 것 등이 고온 크리프 강도를 증대시키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에도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